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로펌 사무실 23층.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 법무법인 동방의 회의실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공익 변호사로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마주 앉은 상대방 변호사는 명문 로펌 출신답게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연의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30세의 나이에 이미 대기업 전속 변호사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었어요. 명문 변호사 가문 출신으로 자신감이 넘쳤지만 지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실적인 합의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의로운 합의인지는 의문이네요. 지연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밤새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상민은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묘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혹시 변호사님, 이 사건을 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민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개인적인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상민은 지연의 답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변호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돈이나 명성보다는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피고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 말이에요. 상민의 제안에 지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대기업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했는데 상민은 달랐어요. 협업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는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연과 상민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적인 동료로서의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법학대학원을 나오셨나요? 휴식 시간에 상민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자신의 배경을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에요. 그런데 학부는 지방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에요. 학부도 연세대고요. 상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지연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자신감의 원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왜 공익 변호사를 선택하셨어요? 대형 로펌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의 답변을 들으며 상민은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연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상민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협업이 정말 즐거웠어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상민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서로의 배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물론이죠. 편한 곳으로 가죠.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두 변호사,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 지연과 상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변호사님, 아니, 지연 씨는 어떻게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상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상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상민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떡볶이 가게라는 말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지연은 그의 표정을 보며 조금 위축되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이름은 순자예요. 정말 강인한 분이시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는데 가끔 손님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런 지연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작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죠.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상민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자란 지연이지만 그녀의 신념과 노력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상민 씨는 어떠세요?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지연의 질문에 상민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서 더욱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변호사고 어머니도 변호사예요. 할아버지도 법조인이셨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법조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상민은 가볍게 말했지만 지연에게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법조인 가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배경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셨나요? 꿈이라기보다는 운명이었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상민의 답변을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법조인이 된 것인데 상민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민의 진심 어린 모습은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 어머니 떡볶이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상민의 말에 지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떡볶이 가게에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항상 붐비죠.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가볼까요?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상민의 제안에 지연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상민이 자신의 가정 환경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머니께서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멋진 분이 나타나면요. 멋지다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지연 씨야말로 정말 멋진 분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상민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상민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고 어머니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개업하셨어요. 두 분 다 일에 열정적이시죠. 지연은 상민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부담을 느꼈습니다. 판사와 대표 변호사라니 자신의 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부모님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상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지연 씨를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민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연의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어머니 혜경은 집안의 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니 가게부터 가보고 다음에는 제 부모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지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어요. 상민의 격려에 지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상민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조금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 씨, 정말 기뻐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민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 상민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은 3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지어진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잘 가꾸어진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지연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민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한 집이었거든요. 자신이 자란 연립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에요. 상민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런 곳에 와서. 지연 씨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을 통해 정원이 한눈에 보였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 모셔왔어요. 상민이 큰 소리로 부르자 2층에서 혜경이 내려왔습니다. 60세의 혜경은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그 유명한 지연 씨군요. 혜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조금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따뜻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죠.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소파 하나의 가격이 자신의 월급보다 비쌀 것 같았거든요. 혜경은 지연 맞은편에 앉아 찬찬히 관찰했어요. 상민이가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공익 변호사. 그렇군요. 혜경의 표정에는 미묘한 실망이 스쳤습니다.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혜경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이요? 어떤 사업이신지 궁금하네요. 혜경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지연은 피하고 싶었지만 상민이 옆에서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경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라. 독특하네요. 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독특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서 지연 씨를 키우시며 법대까지 보내셨거든요. 상민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혜경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요. 그것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대학은 가잖아요. 혜경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이죠.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죠. 혜경의 말이 끝나자 상민의 아버지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65세의 도연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네요. 지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지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민이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공익 변호사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나요?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경제적인 기반도 중요하거든요. 도연의 말에도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익 변호사의 수입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지연 씨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상민이 지연을 두둔했지만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혜경이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아직 상민과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죠.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하니까요. 특히 집안 환경이 다르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혜경의 말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저희가 먼저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혜경은 의례적으로 인사했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을 나선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민도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연 씨, 미안해요.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세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상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선들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작은 떡볶이 가게. 순잔의 떡볶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가게는 겨우 1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항상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은 시간, 저녁 장사가 한창인 가게 안에서는 떡볶이 끓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55세의 순자는 비록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와 당당한 자세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지연 씨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상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부끄러워요. 지연 씨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서 지연 씨를 이렇게 멋진 변호사로 키우셨다고요. 순자는 상민의 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을 칭찬하는 말만큼 기분 좋은 것은 없었거든요. 앉으세요. 떡볶이 좀 끓여드릴게요. 순자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그런 순자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서민적인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상민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지연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상민도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지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어서 찾아뵈었어요. 상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상민 씨는 좋은 분 같은데 혹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순자의 예리한 질문에 상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상민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순자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순자의 질문에 상민은 당황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민의 부모님을 만났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뭐가 걱정이야? 상민 씨 집안이 정말 대단한 법조인 가문이에요. 저희와는 너무 다른 세계라서. 순자는 지연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너는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상민 씨, 우리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순자가 상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민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지연 씨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지연이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상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찬성이야. 너만 행복하면 어머니는 다 괜찮아. 순자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행복한 게 어머니가 제일 바라는 거야. 상민도 순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믿을게요. 그런데 상민 씨 부모님께서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순자의 질문에 상민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순자를 만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곧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맞춰서요. 그래요. 서로 인사는 해야죠. 떡볶이가 다 끓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상민은 처음 먹어보는 순자표 떡볶이에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비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민은 그런 순자의 모습에서 지연과 닮은 점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가끔 와서 떡볶이 먹을 수 있죠?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상민 씨도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상민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마음이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을 상쇄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상민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상민의 부모님 저택, 저녁 식사 시간. 도연과 혜경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와 자리에 앉자 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지연 씨 어머니 가게에 다녀왔어요. 상민의 대답에 혜경과 도연의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어요. 떡볶이 가게 말이냐?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민은 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네, 인사도 드리고 허락도 받았어요. 허락? 무슨 허락? 혜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지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과 혜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상민아, 너 정신이 있는 거냐? 혜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민은 어머니의 반응에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지연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 여자가 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혜경의 말에 상민은 화가 났습니다. 지연을 그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 씨는 훌륭한 변호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훌륭한 변호사? 공익 변호사가 뭐가 훌륭해?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혜경의 말에 상민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더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상민아, 현실을 봐라. 우리 가문에 떡볶이 장사하는 집안이 들어오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아버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직업뿐만 아니야. 집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 우리는 3대째 법조인 가문이야. 도연의 말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됨됨이? 그 여자 어머니를 봤잖아. 떡볶이나 끓이는 사람이 무슨 교양이 있겠어? 혜경의 말에 상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순자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서 딸을 법대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 그건 대단하지. 하지만 우리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야.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민은 부모님의 편견에 실망했어요. 부모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연 씨를 정말 알게 되시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예요. 바뀔 게 뭐가 있어? 이미 충분히 봤잖아.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말이야. 도연의 말에 상민은 절망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완고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연 씨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상민의 선언에 혜경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혜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결혼까지 간섭하실 권리는 없어요. 간섭? 이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하는 말이라고. 도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지연 씨와 함께라면요. 상민아,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냐? 혜경이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상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결심을 굳혔어요. 네, 저는 지연 씨와 결혼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도연의 선언에 상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상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제 방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요. 상민이 계단을 올라가자 혜경과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 상민이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릴 거야. 그런데 만약 정말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도연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문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한편 자신의 방에 올라간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연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 씨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상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연은 상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상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래서요? 반대하세요. 심하게요.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연 씨,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런 지연이 안쓰러웠어요. 꼭 해낼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상민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완고한 태도를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고급 웨딩 플래너 사무실. 30평 규모의 이 사무실은 화려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웨딩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상민과 지연은 웨딩 플래너와 함께 결혼 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시네요. 웨딩 플래너 김 실장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제한적이어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민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연이 말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상민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지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 준비한다며? 어머니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니? 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혜경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님,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상민이 소개하자 김 실장은 반가워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께서도 함께 상담받으시는 거죠? 물론이죠. 아들 결혼인데 어머니가 빠질 수 있나요? 혜경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그럼 먼저 예식장부터 정하실까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김 실장이 여러 예식장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연이 하나를 가리키려던 순간 혜경이 먼저 나섰어요. 이건 어떤가요? 신라 호텔 웨딩홀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비싸요. 상민이 말했지만 혜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싸긴 뭐가 비싸. 우리 가문에 걸맞은 곳이어야지. 지연은 혜경의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신라 호텔은 자신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해요. 소박한 결혼식? 그게 무슨 말이야? 상민이가 누군데 소박하게 결혼해? 혜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자신 때문에 상민이 곤란해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럼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김 실장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드레스 카탈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가리키자 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평범하네. 이런 건 어째? 혜경이 가리킨 드레스는 화려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화려한 드레스가 자신에게 어울릴지 의문이었어요. 어머님이 고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양보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제주도에서 하면 어떨까요? 상민이 제안했지만 혜경은 또 다른 의견을 냈어요. 제주도는 너무 뻔하지 않나? 유럽으로 가는 게 어때? 유럽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혜경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상담이 진행될수록 지연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결정을 혜경이 주도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하객 명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실장의 질문에 혜경이 즉시 답했습니다. 우리 쪽은 법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말이죠. 와,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 되겠네요. 김 실장이 감탄했지만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하객들과는 너무나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지연 씨 쪽 하객은 어떻게 되나요? 많지 않아요. 어머니와 몇몇 친구들 정도요. 지연의 답변에 혜경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객 수가 맞지 않겠네요. 우리 쪽이 훨씬 많을 텐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지연이 말했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음식은 어떤 걸로 하실까요?
한식과 양식을 섞어서 하면 어떨까요? 상민이 제안했지만 혜경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양식 코스 요리로 하는 게 좋겠어요. 하객들 수준에 맞게요. 지연은 혜경의 말에서 은근한 무시를 느꼈습니다. 하객들 수준에 맞게라는 말이 자신의 하객들을 의식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지연 씨 의견도 들어보세요. 상민이 중재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내가 지연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좋은 결혼식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지. 혜경은 자신이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지연에게는 전혀 배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혜경은 자신의 차로 먼저 떠났고 상민과 지연만 남았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기는 없어요. 상민이 변명했지만 지연은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지연의 집, 저녁 8시.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지연은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순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지? 조금요. 지연이 망설이며 대답하는 순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지연 씨 어머님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혜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누군지 몰랐지만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상민 어머니 혜경입니다. 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상민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한다니 반가웠어요.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자는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혜경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 날짜가 다음 달 15일로 정해졌는데요. 혜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해달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좀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경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하객들이 전부 법조인들인데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순간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결혼식장 분위기상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이 오시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혜경의 말이 끝나자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서 민망한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지연이 어머니인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물론 어머니시죠. 하지만 하객들 눈을 생각하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하라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연 씨를 위해서라도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면 지연 씨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혜경은 마치 지연을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순자는 그 속뜻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저는 제 딸의 결혼식을 못 보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조용히 뒤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혜경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연이 놀라서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딸에게 전화 내용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순자는 지연을 부엌으로 보내고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혜경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요? 제가 떡볶이 장사한다고 해서 딸 결혼식에 못 가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딸을 사랑하시잖아요. 딸이 부끄러워하는 걸 원하시나요? 혜경의 말은 순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할까봐 항상 걱정했었거든요. 지연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잖아요. 혜경은 교묘하게 순자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감사해요. 지연 씨를 위한 일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끝나자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딸의 결혼식에서는 짐이 되는 존재였다니.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지연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게 일로 전화 온 거야. 그런데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서 민망한 존재일까요? 딸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떡볶이 장사가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딸을 키운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순자예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의 할아버지인 태석이었습니다. 90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재벌 회장이었어요. 순자야, 웬일이냐?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지연이 결혼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순자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태석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어요. 재미있겠구나. 도와주마.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신라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만든 꽃다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지연이 물었지만 순자는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가봐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한편 웨딩홀에서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법조인들이었어요. 판사, 검사, 유명 변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친구들 수준이 정말 높네요. 혜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지연 씨 쪽 하객들은 언제 오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연 쪽 좌석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마 늦게 오실 거예요. 상민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상민이 먼저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지연이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고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결혼식이 너무 슬펐거든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자가 결혼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웨딩홀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웨딩홀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헬리콥터가 왜 여기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화려한 헬리콥터가 보였어요. 주례자도 당황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민과 지연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몇 분 후 웨딩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고급 한복이었고 머리에는 전통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떡볶이 가게 직원들이 따라왔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순자의 등장에 웨딩홀이 술렁였어요. 순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웨딩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순자가 주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례자는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저는 신부 박지연의 어머니 순자입니다. 순자의 자기소개에 하객들이 놀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온 사람이 떡볶이 장사하는 여자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떡볶이 장사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순자의 질문에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30년 넘게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딸을 키웠죠.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법조인들 앞에 서기에는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공익 변호사가 된 딸을요. 순자의 말에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에 놀란 것이었어요. 제 딸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돈보다는 정의를 선택한 아이죠.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헬리콥터를 빌려주신 분은 태석 회장님입니다. 저희 집안과 인연이 깊은 분이시죠. 순자의 말에 하객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태석 회장은 국내 굴지의 재벌이었거든요. 혜경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태석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떡볶이 장사하는 순자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 딸이 최고야. 하객들은 순자의 연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민도 순자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요. 혜경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태석 회장의 영향력을 생각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이 재개되었습니다. 순자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어요. 하객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주례자가 말했습니다. 상민과 지연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저 이상민은 박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 박지연도 이상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이 끝나자 웨딩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어요. 피로연에서는 순자가 준비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맛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죠? 하객들이 순자에게 몰려들어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비법을 설명했어요. 혜경은 한 구석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석 회장이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혜경 씨, 앞으로 잘 지내요. 순자가 혜경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혜경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도연도 순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떡볶이 가게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충분해요. 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연과 상민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오늘 때문에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너만 행복하면 어머니는 뭐든 할 수 있어. 혜경도 마지못해 배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순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몇 달 후 순자의 떡볶이 가게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지연과 상민은 가끔 가게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태석 회장도 종종 가게를 방문해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혜경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순자와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1년 후 지연이 순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네,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상민도 순자를 어머니처럼 모시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혜경도 이제는 순자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에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법조인들도 많았어요. 순자는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가게가 바쁘시네요. 응,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배가 부른 상태로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상민도 함께 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떡볶이를 먹고 자랄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는 곧 태어날 손자를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태석 회장도 가끔 가게에 와서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순자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존경했어요. 혜경과 도현도 이제는 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순자의 인격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결혼식 날의 일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난 떡볶이 장사 어머니의 당당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지연과 상민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사랑과 이해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순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 우리 딸.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